첨단 기술이 빠르게 개발되면서 우리 생활에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에도 비슷한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트워크를 진흥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상으로 관리하는 네트워크 기술이 개발되면서 작게는 기업, 크게는 도시 단위에도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관리나 미세먼지 등 날씨를 체크하고 나아가 도시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요. 도시의 모든 생활을 스마트폰처럼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네트워크 기술,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봅니다.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수록 데이터의 관리가 무척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데이터 처리 기술에 대해서 정재웅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이 휴대전화에 저장이 된 사진들만 봐도 데이터의 양이 얼마나 빠르게 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체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데이터의 이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최근 또 문제점들이 속속출이 등장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빼놓고서는 얘기가 안 될 거예요. 스마트폰, 랩탑을 통해서 액세스하게 되는 다양한 데이터들, 서비스들이 어딘가에선 처리되고 저장되고 안전하게 보관이 돼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면 보이진 않지만 인터넷 건너편 어딘가에 그 데이터가 다 모이고 관리되는 큰 IT 시스템 같은 게 필요할 텐데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이 데이터를 어떻게 보관하지, 관리하지, 또 어떻게 하면 해커로부터 지켜내지 않은 것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예, 쓰레기도 잘 모으면 자원이 되잖아요.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요즘에 쇼핑몰 같은 데 가보면 내가 이전에 무슨 물건을 샀는지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면 추천 상품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본인을 이해한다는 거죠. 이게 도시 단위로 가서 교통이라던가 환경, 의료 같은 다양한 분야로 키워보면 개개인별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니즈가 있는지 비교하고 하는 작업이 되게 쉽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정부 시스템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은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았다. 저출산이 한참 이슈인데 일일이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 다 찾아야 되는데 이 데이터가 잘 활용된다고 하면은 신혼부부시죠? 필요한 거 여기 한번 클릭하시겠어요? 라고 하면 뒤에 있는 이 정보 시스템이 알아서 관련된 서류도 떼고 신청도 해주고 여기 국가 서비스가 있습니다 하고 해주면 너무 좋을 겁니다. 너무 편리하겠죠. 근데 그러려고 하면은 그런 신청할 거, 서류 관련된 것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첨단 기술 영어로 하면 데이터 센터. 데이터가 아주 많이 모여 있는 곳. 상상하시려고 하면 큰 건물에 컴퓨터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간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생활하는 데서도 신경 쓸 게 정말 많은데 예시를 들어준 면에서 보면 정말 필요한 시스템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더 스마트 시티가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그 구성에 꼭 필요한 게 데이터 센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여기부터 이제 슬슬 어려워집니다. 사실 사람이나 데이터나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사람도 도시에 살려고 하면은 어딘가 움직여야 되니까 도로가 필요하잖아요. 데이터도 어딘가를 움직이려고 하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사람도 어디선가 자고 쉬어야 되니까 주거 공간이 필요한데 데이터도 어딘가 잘 저장돼 있으려고 하면은 스토리지라고 하는 저장 장치가 필요하고 또 데이터도 일을 해야죠. 우리가 일하는 것처럼 일하려고 하면 보통 서버니 컴퓨터니 하는 되게 큰 장비들이 있는 데서 열심히 처리가 돼야 됩니다. 또 이 데이터를 지켜야 되니까 경찰서 역할을 하는 보안 장치 같은 것들도 있고 워낙 요소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 관리하는 기술 같은 것도 필요한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거를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이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다양한 요소들을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소프트 정의된 데이터 센터 약자 같은 걸로 한 마리 정의하면은 아까 SDDC? 생소한 단어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더 붙여주시죠. 벌써 어렵습니다. 아나운서님의 혀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꼬입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개념은 좀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비유를 드려본다면 제가 지금 SBS 상암 건물에 와 있는데 너무 예뻐요, 건물이. 근데 아마 설계할 시점에 이건 방송 시스템이야. 그리고 사람은 얼마가 있을 거야라는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건물을 짓고 나면 이대로 10년,
15년 맞게 쓸 겁니다. 네. 근데 데이터와 서비스는 그렇지 않거든요. 당장 내년, 내후년에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게 건물이 5층 건물인데 6층, 7층이 필요해라고 하면 그걸 만들어주고 그런 신기한 건물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면 더 만들어주고 필요한 니즈에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데이터와 서비스를 조작해가면서 전체 데이터 센터 내에서 필요한 자원을 건물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신기한 건물이라고 하면 아마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에 가장 가까운 모습일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SDDC 기술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답은 전부입니다, 사실은. 예. 우리도 스마트폰 떼놓고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데이터와 서비스가 있다 하면 그것을 처리하는 모든 산업군 영역에도 데이터 센터와 앞에서 설명드린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 기술이 들어갑니다. 뭐 예를 든다고 하면 의료 분야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시면 여러분의 정보가 어딘가 아픈 정보가 저장돼 있고 치료법이나 뭔가 약을 구매하게 되면 그 정보도 저장이 되고 요즘에 유행하는 AI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 AI 기술 기반으로 지금 병에 가장 적합한 치료법은 뭔가 이런 게 추천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데이터와 서비스가 어딘가 저장돼야 되기 때문에 의료 시스템, 병원에는 당연히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의료, 교통, 환경, 교육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기술들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야, 굉장히 그야말로 광범위하다라고 들리는데 실제로 적용이 된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워낙 많은데 저희가 직접 한 걸 하나 예를 들자고 하면 스마트 시티 분야에서 이제 부천시에 저희가 이 근사한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부천시가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서도 단위 면적당 CCTV가 가장 많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CCTV로부터 들어오는 차, 사람,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도시형 데이터 센터로 모으고 그걸 AI 기술을 동원을 이용해서 각각 이 물체들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분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엔 빨간불, 파란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조절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귀갓길을 좀 더 빨리 갈 수 있게끔 귀갓길 시간을 단축한다든지 또 우범 지역 같은 데서 혹시 있을 우려하는 사고가 있다고 하면 예방하거나 빨리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들이 이미 구축돼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런 데이터 관리 시장 얼마나 더 커질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기술이라 사실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세계적인 기관에 따르면 2026년 정도에 전 세계적으로 8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게 되면 대략 한 100조 정도 되는 시장이겠네요. 이 큰 시장이 만들어질 거라고 하고 있고 또 연평균 성장률도 25%가 될 만큼 너무나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까지 기술이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챗 GPT 같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새로운 AI 기술들이 이제 막 각 산업군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산업군을 펼쳐진 AI 기술 동원한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와 자원을 요구하거든요.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제가 아마 2년쯤 뒤에 이 방송에 새로 나와서 예측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드린 예측보다 2배, 3배 더 뛸지 정말 알 수 없이 빠르게 확장하는 시장, 또 인류 전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기술과 시장이고요. 저희 회사는 이 분야에서 나름 자체 기술과 인력을 가지고 전 세계로 확산하는 시장, 또 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멋지게 도전하면서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예, 2년으로 또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재용 대표님과 소프트웨어의 정의,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